안녕하십니까, 이성훈TV의 이성훈입니다. 요즘 일반 직장에 다니면서 월급을 모아 집 한 채를 사기도 힘든 세상이죠. 그렇다 보니까 전문직이나 실적과 성과급여를 받는 직장에 도전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실적으로 성과급여를 받는 직장에서 고수입을 올리는 사람들은 대기업에 다니는 직장인들보다 몇 배 많은 월급을 받아가기도 합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성과급제로 일하는 회사는 대표적으로 보험회사가 있겠죠. 그 외에도 많은 회사가 성과급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하는 신용정보회사도 철저하게 실적과 성과급 체계로 월급을 받아갑니다. 보험회사 같은 경우는 수많은 분들이 근무를 하고 그 능력과 경험의 차이로 인하여 급여의 격차가 엄청난 것으로 유명하죠. 신용정보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한 달에 50만 원도 못 벌어가는 사람, 아니 땡전 한 푼 못 벌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반면 한 달에 월급을 1억 이상 벌어가는 사람도 존재하는 것이 신용정보회사입니다. 그러면 신용정보회사 직원들의 급여와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현실적으로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용정보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이나 앞으로 입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소득 구간별 그 위치를 돌파하는 방법까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신용정보회사 직원 중에 일주일에 두세 번 회사에 나오거나 투잡 이상 하시는 분들은 제외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이런 직원들은 가용 인원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각 회사의 수수료 지급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매달 받는 월급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구간은 월급 0원에서 100만 원 구간입니다. 이 첫 번째 구간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일주일에 한두 번, 아니 한 달에 몇 번 나와서 잠깐 있다 가는 직원들의 급여 수준일 겁니다. 이 구간에 있는 직원분들 중에 자신이 1년 이상을 일했는데 아직 이 구간에 위치해 있다면 정말 다른 일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정보회사는 돈을 만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 금전사고의 위험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솔직히 이 수준의 월급으로 먹고 살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금전사고의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정말 냉정하게 들리시겠지만 자신이 만약 1년 이상을 일하고도 회사에서 나오는 급여가 100만 원이 되지 않는다면 본인에게 추심 업무는 절대 맞지 않다는 겁니다. 정말 빨리 본인을 위해서도 회사를 위해서도 또 채권자를 위해서라도 그만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 구간에 위치해 있는 분들이 신용정보회사에 생각보다 많습니다. 저는 그 비율이 10%에서 20% 이상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구간은 월급 100만 원에서 300만 원대 구간입니다. 현실적으로 이 구간이 신용정보회사 직원들 중 대다수가 포진해 있는 위치일 겁니다. 제가 본사의 연간 실적을 확인해보면 50% 정도의 직원들이 이 구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저도 처음 일할 때 정말 월급 100만 원에서 300만 원 받는 이 구간이 너무나도 힘들었고 정말 그만둘까 생각하면서 피눈물을 흘렸던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 있는 분들은 정말 그래도 어떻게든 돈을 벌고 싶고 노력도 하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회사에서 배정되는 사건이 별로 없죠.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한 달에 꾸준하게 10건, 20건 이상 사건을 줄 수 있는 거래처도 별로 없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 구간을 돌파하는 방법은 다른 것도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긍정과 노력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그리고 일을 하면서 제일 힘든 부분이 무한긍정과 한결같은 노력이죠. 그래서 이 구간이 제일 힘든 위치인 것 같습니다. 이 구간에 계시는 분들은 자신이 노력한 것보다 성과도 잘 안 나오고 실적도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 막막한 생각도 많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이 구간에 계시는 분들은 꼭 자기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혹시나 일을 하면서 수시로 핸드폰으로 뉴스를 보고 동영상을 보고 있는 건 아닌지 자기 자신을 꼭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금쪽 같은 시간을 헛되이 쓰는 것이 습관이 되면 평생 그 정도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고수입을 올리고 싶다면 첫 출발을 잘해야 되고 그 첫 시작이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멀리하고 업무의 집중도를 늘리는 겁니다. 그리고 힘들 때, 포기하고 싶을 때 긍정 또 긍정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이 구간에 계시는 분들은 사람을 만나고 노력을 해도 생각보다 성과가 안 나오고 욕만 먹으면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말고 오늘 내가 실패하거나 회수가 안 된 사건이 있다면 다시 돌아보고 꼭 공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조금만 더 노력하고 그걸 습관으로 만들면 분명 이 구간을 돌파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것입니다. 자, 그럼 다음 단계는 월급 300만 원에서 500만 원대 구간입니다. 이 구간은 신용정보회사 상위 30% 정도에 계시는 분들일 겁니다. 이 구간대에서 일하는 분들은 추심 업무에 대한 만족감을 어느 정도 느끼고 있는 구간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용정보회사는 정년도 없고 한 번 실력을 쌓으면 죽을 때까지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정도의 실력을 갖춘 분들이라면 이제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자, 여기까지 온다고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월급 300만 원에서 500만 원대에 계속 머물러 계실 건 아니시죠? 우리는 실적으로 평가하는 회사에 있습니다. 그리고 남들보다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온 만큼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힘들지만 이제 능력을 갖췄으니까 고객을 많이 만나고 방문도 많이 가고 또 경험하고 실패하면서 계속 공부를 이어나가십시오. 절대 여기서 만족하고 긴장감을 늦추면 안 됩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열정을 가지고 노력하면 다음 단계로 올라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구간은 월급 700만 원에서 1000만 원대 구간입니다. 자, 이제 여기부터는 정말 회사에서 한가닥 하는 베테랑들입니다. 그리고 이 구간에 있는 분들은 상위 10% 그룹에 속해 있는 분들입니다. 이제 드디어 직장인들의 꿈인 연봉 억대자 반열에 오른 겁니다. 이 정도의 수입을 올리는 분들이면 꾸준하게 출근하고 자기 관리를 잘 하고 있는 분들이죠. 그리고 확실한 자신의 경쟁력과 플랜이 있으신 분들일 겁니다. 그런데 저도 예전에 이 구간을 정말 벗어나기 힘들었습니다. 월급 1000만 원 정도의 틀에 갇혀 있었던 시간이 29살 때부터 거의 30대 후반까지 거의 10년 가까이를 이 월급대에서 머물렀죠. 그렇게 10년을 이 구간에서 머물렀던 가장 큰 이유는 딱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이 정도면 웬만한 사람보다 괜찮은 수입이야 하면서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어린 나이에 돈 좀 번다고 어깨뽕도 올라갔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생활에 어떻게 보면 안주하고 그냥 만족하고 살았죠. 그리고 두 번째가 이 구간을 돌파할 만큼의 아이디어와 컨텐츠가 부족했습니다. 주변에서 잘한다 하니까 내 자신이 걸어가는 길이 완벽하고 문제가 없다고 혼자서 거만했던 겁니다. 분명히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 문제를 찾아내서 바꾸고 새로운 목표와 계획을 잡았어야 했죠. 그런데 그걸 못하면서 10년 가까이 월급 1000만 원대에서 머물렀던 겁니다. 만약 이 구간을 탈출하고 더 많은 월급을 받으려고 하면 이제 남들과는 다른 차별성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정도까지 올라온 실력자들이면 이제 한 끗 차 승부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면서 자신이 어떤 것을 잘하고 자신의 경쟁력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 구간에 계시는 분들이 자신을 더욱더 발전시키고 지긋지긋한 월급 1000만 원대 구간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이제부터는 책을 읽고 공부를 하십시오. 우리가 만나는 고객들, 또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가 다른 사람이고 다른 일과 사업과 장사를 하며 전부 다른 생각을 지니고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만나서 협상하고 설득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려고 하면 다방면에 지식을 습득해야겠죠. 그렇게 해야 확실한 거래처가 생기고 만나는 사람들이 달라질 겁니다. 그 결과 꾸준한 사건들이 입소문을 타면서 들어온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월급 1000만 원대에서 벗어나 2000만 원, 3000만 원 이상의 고소득을 올리려고 하면 이제 자기 혼자서는 힘들어질 때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이제 이만한 실력자 분들이라고 하면 슬슬 자신의 세력과 영업 조직 등 조력자들과 함께 하셔야 될 겁니다. 그 세력들이 생기고 서로의 업무적인 협력이 완성되면 월급 1000만 원대에서 2000만 원대로 진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대 구간입니다. 매달 월급으로 2천만 원, 3천만 원 이상씩 벌어가시는 분들은 회사 내에서도 정말 손에 꼽히는 분들입니다. 자신의 일에 대한 확실한 사명감이 있고 노하우와 경쟁력 등 모든 걸 다 갖춘 엄청난 베테랑들이죠. 회사 전체 직원 중에 상위 0.5% 안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소득 구간에 계신 분들 중 혼자 추심을 하면서 돈을 벌어가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 건강을 위해서라도 이제는 사람을 써야 됩니다. 사람인지라 몸이 아플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고 어떤 피치 못할 일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실력이 좋고 최고일지라도 이제 혼자 일하기보다 직원들을 쓰고 사무실을 운영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구간에 계시는 분들에게 제가 할 조언은 없습니다. 저도 2년 전까지 이 구간에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알죠. 자, 이제는 사무실을 운영하고 직원들을 육성하여 내 사람들로 만들고 채워나가십시오. 그리고 그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실적을 올리고 능력을 발휘하게 만드십시오. 그게 전부 내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이 구간을 돌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월급 4천만 원 이상 구간입니다. 제가 지금 이 구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위치는 회사 안에서도 상위 0.1%에서 0.2% 이내일 것입니다. 1000명으로 따지면 1등에서 2등 하는 사람들이죠.
이제는 정말 완벽한 사업가의 마인드로 가야 됩니다. 직원들을 잘 관리하고 운영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직원들의 급여와 복지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입니다. 추심하는 전문 인력과 능력 있는 사람들을 확보하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배 양성과 전문 인력들의 확보가 제일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 구간을 돌파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일들을 잠깐 말씀드리면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첫 번째, 우선 외연 확장에 힘쓰고 있습니다. 제 소속의 직원들과 센터들을 오픈하고 있죠. 추심 업무는 전국 어디에나 다 있기 때문에 직원들의 업무나 고객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전국의 센터들을 차례로 오픈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상품화, 브랜드화를 시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유튜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더 부담 없이 의뢰하고 다가올 수 있도록 전액 후불제 같은 계약 체계를 유지하고 있죠. 그리고 저를 상품화하기 위해서 이성훈TV 로고송을 제작하고 캐릭터 이름을 상표로 등록했죠. 그리고 지금 런칭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그 상품들이 우리 주변과 생활 공간까지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대학 강의를 준비하죠. 또한 추심 실무책을 발간할 준비까지 하고 있습니다. 계속 직원들과 아이디어 회의를 하고 어떻게 하면 더 발전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모이고 계속해 나가면 분명 이 구간 이상의 소득을 이룰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자, 오늘 신용정보회사 직원들의 급여의 수준과 그 구간을 돌파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신용정보회사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 채권자의 고민과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서 너무나도 고생이 많습니다. 고생하시는 것만큼 정말 좋은 결과와 많은 소득을 올리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시청하시는 분들의 소득이 어느 구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구간을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존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긍정의 힘으로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